자, 이제 코리아 빅샷 갈 시간이죠. 박근호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우리 시장 드디어 코스피 3,4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추경 매수는 금물이다. 이제 뭐 물음표가 달려 있긴 한데 이제 이거의 어떤 이 분석 자료의 주된 내용은 추경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게 이제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3,400과 3,200을 박스권으로 설정을 해서 트레이딩을 하자. 그다음에 최선호주는 트레이딩에서 이제 반도체랑 지금 정책 기대감으로 오른 섹터는 제외를 하고, 그러니까 반도체, 증권, 지주 요거 빼고. 그거는 빼고 일단 그 바이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철강 이런 종목군들을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뭐 그런 주된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바이오,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겠죠. 뭐 그다음에 금리 인하 철강.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런 것 같긴 글쎄요. 한데 사실 네. 근데 이 기사를 톱으로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제 시장에서 이런 뉘앙스를 보인 쪽은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막 더 간다, 뭐 얼마까지 간다라는 게 대부분이지. 일단 추경 매수는 하지 말고 3,400을 그 단기적인 좀 상단으로 좀 설정을 하고 매매를 하자라는 뉘앙스는 별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골라봤고, 네. 나름대로 이제 안 오른 업종을 좀 살 필요는 있다라는 것은 뭐 합리적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대장 지수가 사실 뭐 반도체가 지수를 다 하드 캐리를 하고 맞습니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이쪽에서 잠깐 좀 언급을 하긴 하겠습니다는, 과연 우리나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일단 둘째로 치고 하이닉스가 자체적으로 올랐냐 아니면 마이크론 때문에 올랐냐,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듯이 마이크론 주가 흐름이 하이닉스가 거의 98% 이상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일 없으면, 그래서 마이크론 주가가 꺾이면 하이닉스 주가도 100% 꺾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마이크론이 안 올랐는데 하이닉스가 올랐으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뭐 마이크론이 너무 주가가 좋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그냥 따라가는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사실은 자체적으로 오를 만한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최근에 뭐 HBM 관련돼서 뭐 이제 양산체제 구축했다. 사실 그것도 뭐 그렇게까지 그것도 있었고 뭐 있긴 이제 했었는데. 낸드 쪽도 좋은 뉴스가 있긴 네, 했었습니다. 예, 하여튼 예. 마이크론이 하이닉스 주가를 먼저 이끄는 건 사실입니다. 네. 만약에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세 메모리 회사 중에서 SK하이닉스만 단독으로 주가를 뽑을 만한 그런 이슈가 HBM 말고 뭐가 또 있을까요? 딱히 글쎄요. 뭐 없지 않나요? 있어도 마이크론이 빠지면 빠집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약간 허탈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이렇게 연동을 해서 보시면 되겠다. 하나 팁은 딱 그거네요. 자, 두 번째, 미장보다 국장, 증권가 연말까지 오른다. 네. 지수 흐름만 보면 뭐 당연한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이걸 첫 번째 이슈로 한번 삼아 볼 텐데, 어떤 걸 일단 주된 내용으로 좀 포함을 했냐면, 우리가 보통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미국 이제 기준금리 기준으로 사실 엄밀히 얘기를 하면 기준금리가 오를 때 주가 상승이 더 많았습니다. 엄밀히 얘기를 하면. 기준금리가 오를 때. 네. 그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뭔가 시장에 시장이 이렇게 좀 과열된 걸 잡아야 된다. 그런 차원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는 어떤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을 할 때 그걸 선제적으로 이제 인하를 하느냐, 선제적으로 하는 정책이냐, 아니면은 뭔가 좀 보험적인 거냐? 그렇죠. 보험적인 이제 선제적인 거죠. 지금 이제 그런 느낌이긴 하고, 그다음에 무언가 시장이 굉장히 많이 잘못됐을 때 그걸 좀 진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만질 때는 시장은 완전히 안 좋죠.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럼요. 그걸 한번 좀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시장이 지금 원하는 것도 경기 둔화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보험적으로 내리기를 바라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경기가 나쁠 때,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내릴 때, 그때 주가가 오르가기 쉽지 않죠. 자, 너무 올랐다. 예, 개인들은 지금 하락에 아주 베팅을 세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선물 2배짜리가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ETF 상품이요? 그렇죠. 네. 두 번째로 똑같은 코스피 우리가 보통 그 인버스라고 얘기하는 걸 두 번째로 많이 사고 있는데, 이 얘기는 좀 약간 그만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 좀 아이러니한 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원하던 게 지금 해결이 됐는데도 지금 이제 하락 쪽에 베팅을 한다라는 것은 설명하기 좀 약간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50억이냐 10억이냐를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50억을 유지를 하기를 바랬었는데 그게 결정이 된 날도 이제 시장의 하락을 베팅을 한다라는 것은 많은 좀 약간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임 미답의 지금 시장이잖아요. 네. 그런 전임 식으로 미답이라는 거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은 약간 무섭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개인들이 이렇게 하락에 베팅하는 거는 조정을 기다리는 건데 근데 항상 시장은 기다리는 조정은 잘 안 주더라고요. 안 주죠. 예, 예. 네. 조정을 기다리지 않을 때 조정을 세게 네. 주고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 6월, 7월도 사실 똑같은 상황 아니었습니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올라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변수는 일단 FOMC 결과를 보고 난 네. 다음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농심홀딩스. 그 농심이 캐대언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상한가도 거의 한번 치고 네. 그랬다는 얘기 들었는데 농심홀딩스가 상한가를 쳤다라는 건 이건 또 뭐 새로운 뭐가 있나요? 일단 농심의 지분 가치, 율촌화하게 지분 가치를 따졌을 때 일단 지금 너무 저평가 한마디로 이제 딥밸류다라고 이제 표현을 시장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두 번째로 앞서서도 잠깐 좀 다루긴 한 것 같은데 네. 이걸 좀 약간 과거에 농심홀딩스가 농심보다 주가가 훨씬 좋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농심이 최고치를 기록을 했을 때 그걸 한번 비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앞에서 우리 신 의원이 말씀하셨던 거하고 조금 더 결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않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반도체 투톱 질주 3전 52주 신고가. 야, 삼성전자 신고가, SK 하이닉스 뭐 최고가 랠리. 예. 삼성전자 지금 하이닉스 정도 느낌 날려면 사실 9만 원까지는 좀 가져야 되고 아, 그렇죠. 지금 하이닉스가 34만 원 네. 육박하고 있으니까.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게 했었습니다만은 하이닉스가 그 정말 좀 특별한 지금 이제 좀 약간 얘기를 세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뭐 현대 모비스나 이런 기업들이 현대 자동차가 움직이면 이제 뒤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인 적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완전히 딥커플링이 됐듯이 하이닉스가 정말 특별한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으려면 마이크론이랑 주가 자체가 달라야죠. 다르게 움직여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마이크론 선으로만 표현한다라고 하면 마이크론이랑 하이닉스 두 개를 겹쳐 놓으면 어떤 게 마이크론이고 어떤 게 하이닉스인지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움직입니다, 정말로. 근데 똑같이 움직일 이유가 없는데 원래는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를 따라다니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그럼요. 봤을 때. 예. 근데 지금 이제 뭐 바뀐 건데 아무튼 뭐 마이크론이 계속 올라가면 하이닉스도 올라가니까 하이닉스의 주가 방향성은 마이크론이 결정한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 네. 실적이 뭐 어떻게 되고 HBM 이런 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주가는 마이크론이 결정을 합니다. 네. 마이크론이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의 이쪽에 선행지표 역할을 네.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보다 퍼드도 높잖아요. 네. 평가도 더 돼 있고 엄청 더 높죠. 예.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만큼만 돼도 주가가 뭐 지금의 2배 이상 간다 이런 얘기를 사실 그래서 하는 거고 아마 결국 이제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거꾸로 가서 진짜 지금 HBM을 SK 하이닉스가 선도하는 걸 생각을 한다면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따라가야 된다는 게 그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시장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고 이런 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 해소되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3,400선 돌파, 연말까지 오른다. 예. 일단 어제는 외국인들만 샀습니다. 네. 외국인만 샀고 기관 개인은 좀 매도를 했고 대주주 양도세 50억 유지가 됐는데도 개인 투자자들이 팔았다는 네. 것은 저는 좀 약간 이해하기가 힘들다. 아무튼 뭐 시장이 좋으니까 차익 실현이라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FOMC 이제 목요일 저희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기준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올 텐데 시장이 이제 예상을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긴 합니다만 이미 시장에 다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럼요.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유동성이 확대가 되고 달러가 약세가 돼서 국내 시장 유동성이 이제 공급이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요 밑에 단이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와 약세로 이제 미국이 아닌 그 외 지역의 어떤 자산들이 이제 강세 요인을 작용을 그동안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기대를 한다. 요 이제 제가 좀 약간 그 아까 잠깐 좀 말씀드린 대로 금리를 인하를 할 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선제적 인하, 이제 보통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보험성 인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후적 인하가 있는데 이건 이제 대응이죠. 네. 네. 첫 번째는 일단 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좀 약간 대응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사후적 인하는 무슨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빨리 진화를 하기 그렇죠. 위해서 하는 건데 한번 좀 대표적인 예로 한번 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8년도에 갑자기 미국이 금리 인하할 때가 선제적 보험적 인하였고요.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 0%까지 금리를 내렸던 거는 사후적 인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가 나쁠 때 내리는 게 금리 인하가 사후적 인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가보죠. 예. 자, 이거 S&P 500 사이의 상관성. 그러니까 이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꼭 주식시장이 오르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뭐 사실 뭐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 분석 자료 보면 분위기만 봐도 사실 보험성 인하라고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다른 의견도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주식시장이 꼭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준비를 한 건데요. 2019년도에 일단 뭐 코로나도 좀 있긴 했었죠. 그리고 그 전에 중국이랑 미국이랑 그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경기가 좋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금리를 내리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긴 했는데, 이때는 사실 금리 인하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양적 완화가 너무 엄청났기 때문에 미국에서 정말 역대급 양적 완화가 일어나서 주식시장이 올랐다라기보다는 그냥 돈이 가치가 빠졌기 때문에 어떤 자산 가격이 그냥 오른 부풀어졌다, 거다 이렇게 봐야죠. 표현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팬데믹 때거든. 2020년 3월. 네. 금리를 그냥 제로까지 확 끌어내렸죠. 주가는 폭락을 했고, 그죠? 이게 이제 경기가 나쁠 때 하는 사후적 인하 네.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 그게 이제 이번에 또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차트로 보니까 참 팬데믹 때부터 지금까지 금리가 굉장히 좀 낮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됐군요. 정말 저금리 시대였네요. 자, 다음 장 가보죠. 다음 장 한번 봐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사후적 인하 S&P 여기 좀 500. 약간 그 연도가 제가 오타가 좀 난 것 같은데 2019년이 아니겠죠? 2019년이 아니고요. 이거는 일단은 2007년도 이제 7년도, 8년도, 9년도거든요. 그때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식시장이 이제 같이 빠진 이제 언제서부터 내리기 시작을 했냐면 우리가 보통 그 금융위기라고 표현을 할 때가 바로 이때인데, 리먼 사태 때는 2007년 네. 9월이니까. 이때는 이제 사후적 금리 인하라고 해서 금리를 인하를 했지만 어떤 시장의 하방을 막지를 못했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오타난 부분 좀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왜 금리를 인하를 하는지가 그러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은데, 역사적으로 금리 올릴 때 주식시장이 더 좋았던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금리를 올렸을 때. 왜 이제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금리는 이제 돈의 가격이잖아요. 금리는 네. 돈의 가격인데 시장이 돈이 필요로 했을 때가 언제냐면 돈을 필요로 했을 때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경기가 좋아질 때 기업들은 돈을 훨씬 더 많은 많이 돈을 좀 요구하죠.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때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정말 역사적으로 길게 놓고 보면 금리가 올라갈 때 주식시장이 따라서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네. 그 경기가 좋아지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도그마에 빠지는 게 참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좀 우리 이사님께서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무조건 주식시장이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 근데 앞서 이사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상황은
사후적인 금리 인하, 그러니까 경기가 되게 나빠서 금리를 급하게 내리는 이런 관계는 아니고, 만약에 근데 이번에 0.5%포인트, 그러니까 빅컷을 하면은 그 얘기가 확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25bp, 0.25%포인트만 내린다면 사후적 금리 인하 쪽보다는 보험적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증권사들 전망도 한번 좀 볼까요? 네. 증권사별 전망하면 한 4군데 정도 이제 전망이 좀 나왔는데요.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B 쪽에서는 1, 2개월 동안 점진적인 우상향을 좀 예상을 한다. 한마디로 이제 1, 2개월이면 이제 추워집니다. 패딩 입고 다닐 때예요. 상승세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한투 같은 경우에서는 상승폭과 기간이 과거보다 좀 길어질 수 있다. 그거에 대한 이제 근거로는 일단은 52주 신고가 종목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이제 어떤 특정한 종목보다도 고르게 오르고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신 같은 경우는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일단 정책 기대감을 올랐는데 그게 지금 성과로 이어지는 부분을 좀 약간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좀 약간 보수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우세하다, 우세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냈고 의견을. 이경민 부장이 이번 주 월요일,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나요? 최근에 나왔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이군요. 그때 이경민 부장의 얘기가 딱 요 얘기였어요. 한번 FOMC 이후에 한번 주춤할 거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준비 딱 했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해야 될 타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네, 뭐 키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이죠. 3,400선 부근에서 굉장한 이제 공방이 일어날 건데 모더는 통신, 자동차, 조선 등 최근에 소외 업종으로 이제 순환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간단히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JP 모건에서 내놓은 최근 자료를 보니까 얘네들이 일단 한국 시장에 대해서 전망치를 대폭 상향을 했고요. 3가지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본 시나리오, 강세 시나리오, 그다음에 하락 시나리오 3가지 냈는데, 기본 시나리오가 앞으로 12개월 안에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4천 간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강세 시나리오는 5천 얘기를 합니다. 시나리오가 그 강세 시나리오. 그다음에 이제 약세 시나리오는 이제 2,500이었나요? 3,300이었나요? 그러니까 다시 밑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해외 쪽에서 우리 시장을 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되게 좀 다시 좋아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5천 얘기가 이제 증권사에서 리포트에 찍히는 게 JP 모건 리포트가 처음이어서 그래서 오늘 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보죠. 그러니까 간단히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방송 전에 앵커님과 잠깐 좀 얘기를 나눴는데, 저는 이 애니메이션 때문에 이 캐대언이 일단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캐대언 때문에 농심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캐대언 자체의 인기가 아니라는 거죠. 캐대언에 나와 있는 그 골든이라는 노래들이 그렇죠. 그걸 지금 전 세계에서 유명한 이제 여자 가수들이 지금 챌린지를 하면서 엄청난 조회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아이돌도 엄청 해요. 네, 그리고 너무 고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어떤 역할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농심홀딩스가 상한가를 간 이유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잠깐 좀 그 단어가 좀 빠졌는데, 이 기사에서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농심보다 더 오른다라는 기사 타이틀이 있었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더라는 단어입니다. 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심이 안 오르면 농심홀딩스도 시장에서 관심이 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더라는 데는 가장 중요한데, 농심홀딩스가 간 이유는 이제 농심 지분이 32%, 율촌화학 지분이 거의 2%, 합치면 4조예요. 그렇죠. 4조에 시총만 30% 내외를 일단은 거기서 이제 지주사니까 50% 할인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총 대비해서 너무 이제 싸다, 한마디로 딥밸류다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PBR이 0.2배가 나온다. 상한가 가기 전날 기준입니다. 그렇죠. 상한가 가기 전날 기준이기 상한가 때문에 갔어도 뭐 0.4배 되는 거 아니니까. 네, 그렇죠. 조금은 좀 올라 있는 상황이죠. 뭐. 일단 지금 이 농심이나 율촌화학이 그 연결 편입이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50% 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연결 편입이 안 돼 있어서 연결 편입이 될 경우에는 연결 편입이 되긴 굉장히 힘들 것 같긴 합니다만은 연결이 안 되죠.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단 큰 폭의 어떤 연결이 된다면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연결이 될 수가 없죠 지금. 그거는 좀 어거지 갖다 붙이는 건데, 맞습니다. 연결 기준으로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건 좀 어거지고, 농심이 올라가면 농심홀딩스도 오를 수 있다. 뭐 지분이 32%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기는 한데,
자, 그래서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농심이 오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농심이 그렇죠. 안 오르고 지주사가 오를 수는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과거에 농심홀딩스가 농심보다 주가가 굉장히 더 아웃퍼폼했던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한번 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농심의 최고치를 기록을 했던 게 2016년 이제 지금 말고 지금 이제 24년도에 단기 고점 나올 때 말고 역사적인 농심 고점이 2016년도가 이제 농심 고점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고 나서 24년도에까지 한 8년 동안 이 고점을 못 오다가 이제 24년도에 깼고 이번에 다시 트라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농심홀딩스, 농심이거든요. 근데 그 전서부터 농심홀딩스가 농심이 최고점 찍었을 때 농심홀딩스가 그러게요.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았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시장에서 이제 과거의 요 흐름이 반복이 될 거다라고 이제 시장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농심이 계속 올라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심보다 덜하는 표현은 농심을 중심으로 해서 더 오를 거라는 뜻이기 때문에 농심 홀딩스가 오르려면 농심이 올라야 된다. 근데 어제는 농심 주가가 좀 약간 심심하게 좀 했었죠. 네. 그 농심 임원이 기자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농심은 캐대언을 계기로 해서 이제 K-팝 아이돌들과의 이 연계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제휴? 어떤 그런 걸 앞으로 되게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삼양식품은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게까지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오른 것도 사실은 아니고 성장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대장주인 삼양식품은 품질로, 그러니까 물건으로 이제 뭐 승부를 계속 내겠다라는 그런 어떤 방향이고, 농심은 이제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좀 요즘에 제일 유행하는 뭐 캐대언이 됐든 그다음에 K-팝이 됐든 요것과 좀 제휴를 해서 가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결과는 모르죠. 근데 농심이 삼양식품과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어쨌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뭐 이거는 점수를 좀 높게 줘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수치가 또 따라와 줘야 된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죠. 네, 오늘 박근혜 이사님과 함께 말씀 좀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